이번에는요, 바이오 USA 2025 기술 수출 빅딜 정조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바이오 USA가 개최되는데 사실 저희가 세계 3대 암학회 중에서 미국에서 열렸던 암학회도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이번 학회도 좀 유의미할까요, 대표님? 우리가 바이오 관련한 제약 관련한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심포지움이라고 해야 되나? 회의가 있지 네. 않습니까?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회의 기억나세요? 아스코 2025도 기억이 나고.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연초에 있는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행사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근데 성격이 다 달라요. 연초에 있는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유치 관련한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사를 보시면 1월 뭐 이때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제약사가 어느 바이오 회사가 어디로부터 투자 관련한 유치를 했다 또는 기술 수출했다 이 관련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는 투자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회의고요. 이번에 6월에 매년 개최가 되는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신약과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발표가 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발표되는 이 최대 행사는 어디서 얼마의 투자를 받았다, 얼마의 기술 수출했다, 이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들을 보여주는데 이번 6월에 발표되는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 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학회는 뭐 유럽 암학회도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요 네.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연구 개발 관련 내용들을 발표하는 이제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크할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머릿말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바이오 관련한 내용을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현재 투자되어지신 분들은 지난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바이오주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네. 바이오가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로 주가가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주가를 쫙 펴놓고 보면 지난 1월 이후에 크게 움직인 게 없어. 빠진 것도 크게 없지만 네. 일정 부분 올라갔다 다시 내려고 올라갔다 내렸다. 다른 종목들은 주가의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근데 바이오는 정체된 흐름에서의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미국에 대한 뭐 신약 약가 인하 내용도 있었고 어떤 전체적으로 시장의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적인 부담이겠죠. 쏠림 현상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변화의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바이오를 세 번째 꼭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유동성 장세 말씀드렸죠. 그 돈의 힘에 그 주가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가라는 가치주가 움직이는 조선, 방산, 유통, 뭐 건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을 이제 실적 장세 가치주가 움직이는 장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지수가 박스권 내에 멈춰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불안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빠질 수도 있다라고요. 이때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냐면 안정적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되거나 돈을 벌거나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되어지고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흐름에서의 강한 종목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수출이 잘 되거나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 측면에서의 기반이 되어진 회사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지수가 2,700, 2,800, 2,900까지 가면서 이제 전체적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수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빠지면 사야 돼. 라고 시장의 그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의 접근도 돈 버는 회사도 좋겠지만 이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노려보는 시장에서의 흐름이야. 이 투자 관점의 돈의 쏠림이 또 바뀝니다. 이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IT 플랫폼 네카오를 얘기하면서 웹2과 엔터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 섹터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는 시즌으로 바뀝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기관화 장세에 의해서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체크해서
생각하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부터 쳐다보자, 바라보자라는 측면입니다. 1월부터 최근까지 주가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약간이나라든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의 흐름들이 제어된 상태에서의 흐름이었지만 이제 전체적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바이오 USA뿐만 아니고 돈을 기반으로 한 시세 형성 과정에서 흐름이 전환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바이오주 하면 국내에서는 3대장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가려면 삼성바이오로스가 가기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뭐 알테오젠, 리가캠, 삼청단리아 이 종목이 갈 때 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이 되고 이들 종목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간다는 거죠. 제가 앞서 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기반하여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USA 바이오 USA 행사와 어떤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할 수 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요. 빅파마라고 하는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머크라든가 에브비 같은 회사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한번 해외 차트 쫙 놓고 보시면 최근까지 우리 바이오와 비슷하게 횡보 형태에서의 흐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1월에 JP모건 컬스케어보다 또 6월에 바이오 USA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6, 7월에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용이 됐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뭐 이런 전반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 시장은 10% 상승률이 보여진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여전히 지난 그 8월 고점이었던 85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겠다라는 측면, 키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렇다면 코스닥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바이오가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보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요 세 번째 꼭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는 네.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수출 쪽의 기업들 집중할까요? 아니면 CDMO, CMO 쪽 집중할까요? 오늘은 비만이 좀 강하죠. 예. 근데 이건 많이 빠졌다가 리바운딩 과정에서 비만 치료제, 네. 펩트론 같은 종목이 오늘 강한데 기본적으로 바이오라고 한다면 CDMO 같이 그 외부에서 받아서 이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보다 신약이죠. 신약 쪽으로. 그렇죠. 네. 신약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입니다.